네, 빅데이터와 지능정보사의 이해를 듣고 있는 학생들은 제5장에서 이제 실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해당되는 그 실습에 가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의 대구 문화예술계라고 하는 챕터에서 실습되는 과제들이 나와 있어요. 그 과제들을 하기 위한 그 챕터는 여기 구글에서 박한우 교수 빅데이터와 예술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 파일에서 이제 발췌를 해가지고 왔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PDF available 혹시 이제 교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PDF available 되어 있는 이 PDF로 이제 다운로드 이제 풀텍스트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파워포인트로 하면 이제 이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글 스칼라 검색 결과를 크롬 웹스토어에 맨들레이 웹 임포터를 설치 다운로드. 근데 이 부분이 사실상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복잡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실습에서는 이 부분을 일단은 뭐냐 제외하고 앞서 우리가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하는 걸로 대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걸로 대체를 해서 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부분을 이제 하냐면 바로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나서 우리가 의미망 연결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의미감 연결 분석에 이어서 이제 공저자 분석을 이제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계속해서 할 거예요. 자, 이 공정점 분석을 이제 보스 뷰어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보듯이 이제 보스 뷰어를 통해 가지고 하는 거를 이제 앞서 그러니까 웹 오브 사이언스의 KCI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운로드 받은 거를 가지고서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재에서 이제 그 뭐냐 했던 학생들은 이제 이 교재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지나쳐서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했던 것은 의미망 분석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공동 저작 연결망, 그러니까 누가 누구하고 논문을 같이 썼느냐를 이제 분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은 이제 여기서 맨 크리에이터로 갑니다. 크리에이터로 가면 크리에이터 맵 베이스 오본 비블리오그래픽 데이터 서지적 데이터를 통해 기초해서 그 지도를 그리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저자와 관계되는 그러한 이제 저자를 그린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동 저자와 관계되는 그러한 그 네트워크를 그리는 것이 두 번째 옵션이에요. 그래서 next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비블리오그래픽 데이터베이스 파일로부터 가지고 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비블리오그래픽 데이터 파일로부터 파일을 가져온다. 첫 번째를 그리겠어요. 그 다음에 넥스트 했어요. 그 다음에 앞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았는 웹 오브 사이언스와 연결되어 있는 KCI에서 받아왔는 데이터를 이제 열게 되는 것이죠.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넥스트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type of analysis, 이제 co-authorship, 이제 공동 저자, 누가 누구하고 공동 저자를 했는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앞서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어떤 데이터였느냐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열어볼까요? 앞서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는 데이터가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컨대 저자, 어서가 누구였냐면은 세정파, 그 다음에 박한우 두 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웨버 매트릭스 어나리시스 오브 로컬 미디어 인 더 대구 앤 경북 에어리아 이 논문을 그러니까 저술한 사람은 세정파과 그 다음에 박한우 두 명이잖아요. 그러면 박한우하고 그 다음에 세정파기 공동 저자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논문을 이제 또 이제 보면 이 논문은 본 저자가 댄스 스터리 메이슨 OS들 이제 매너 해서 이 논문은 어떤 사람들 세 명이 공동으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KCI에 연결되어 있지만은 이제 영어로 언어는 랭귀지는 영어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논문 제목은 웨버 매트릭 랭킹. 그래서 공동 저자 관계. 그렇죠? 누가 누구하고 논문을 같이 썼는지 요 공동 저자된 요 데이터들을 이제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서 공동 저자 코어서시브 했어요. 그 다음에 분석 단위는 그래서 저자가 되는 거죠. 논문을 쓴 저자. 그 다음에 여기 뭐 풀 카운팅하고 프랙셔널 카운팅 두 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풀 카운팅은 우리가 소위 말해 정수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고, 프랙셔널 카운팅은 그러니까 분수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풀 카운팅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풀 카운팅하고 프랙셔널 카운팅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고 알고 싶은 사람은 먼저 여기 물음표를 하면 요 정보가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글자가 너무 적어서 잘 안 설명이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매뉴얼을 가서 살펴봐죠. 그 매뉴얼 가기 전에 잠깐만 읽어보면 이런 설명을 했어요. 풀 카운팅 방법은 개별 공저자들이 그러니까 한 번씩 다 그러니까 논문을 쓰고 있다라고 한다는 same weight. 다시 말해서 세 명의 연구자가 한 편의 논문을 썼다면 그 세 명의 연구자가 한 편의 논문을 썼다면 그 세 명한테 똑같이 한 편의 논문을 썼다고 해서 1이라는 값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 fractional counting 분수적인 방법은 세 명의 사람들이 논문 한 편을 썼다면 어떻게 한다? 각 저자한테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세 명이 한 편의 논문을 썼으니까 3분의 1만큼을 준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냐? fractional 분수적인 방식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게 가장 간단하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그런데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보스뷰어의 매뉴얼 그렇죠? 53페이지에 전체 53페이지에 33페이지에 가면 이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프랙셔널 카운팅하고 그 다음에 풀 카운팅을 어떻게 계산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지금 보스뷰어의 매뉴얼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큐먼트가 1, 2, 3 이때 다큐먼트는 논문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논문 1, 2, 3 있고 저자가 있지. 그러니까 저자 1이 논문 1과 논문 2를 서술을 했고 저자 2가 다큐먼트 1하고 논문 3을 했고 저자 3이 논문 1 다큐먼트 1하고 다큐먼트 2를 했고 저자 4가 다큐먼트 3 논문 3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풀 카운팅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는 그러니까 저자 4명들 사이에 소위 말한 관계의 값, 그렇죠? 관계의 값. 그 다음에 프랙셔널 카운팅을 했을 때 저자 4명들 간의 소위 공저자 관계의 값은 이와 같이 계산된다 하면서 상세하게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면 된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매뉴얼에 34페이지에 가면 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보스 뷰어로 돌아가면 그래서 코어서시, 어서스에서 풀 카운팅 방식으로 일단 해볼게요. 그걸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풀 카운팅하고 프랙셔널 카운팅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여 돼야 됩니다. 이에 대한 또 논문들도 이제 내가 작성한 것이 있어요. 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별 학술 자료 개수, 토탈 링크 스트렝스는 얘기하고 풀 카운팅 방식은 1, 2, 3과 같이 정수로 계산 방식이고 협력한 연구자가 많을수록 토탈 링크 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논문을 얘기하고 있어요. 더 코어 서식 네트워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풀 카운팅 하는 방법하고 프랙셔널 카운팅 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평가가 달라지고 연구 성과의 평가 순위가 달라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논문 영어 논문인데 두 논문에서 풀 카운팅 방식하고 프랙셔널 카운팅 방법의 평가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풀 카운팅 방식으로 일단 했어요. 오케이? 그냥 스스로스 파일 옵셔널 우리는 없다 그랬고요. 또 이 옵션이 있어요. 어떤 논문들은 저자의 수가 예컨대 100명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논문당 저자의 총 그러니까 숫자가 맥시멈 숫자를 좀 제한하자.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논문 한 편에 저자가 100명인 경우에 그 논문 한 편 때문에 이 공저자 관계망이 소위 그러니까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소위 말해서 25명까지만 우리가 포함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건 옵션이니까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사실 100명 이상 혹은 25명 이상도 사실 사회과학에서는 잘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 옵션 체크된 것을 해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자들의 이름들을 그런 이니셜, 그 다음에 쓰면서 이니셜이 뭐죠? 박한우 같으면 PHW잖아요. 그렇게 이제 저자들의 이름들을 그러니까 이니셜 약자 앞에 초성만으로 표시한다. 그러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지만은 이름의 길이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일단 체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코어서십하고 그 다음에 저자 분석 단위, 그 다음에 풀 카운팅의 방식. 그래서 넥스트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저자가 논문이 그러니까 한 편인 사람들도 포함하든지 두 편 이상의 사람도 포함하든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총 29편밖에 안 됐으니까 저자의 논문들을 그러니까 미니멈 넘버 오브 다큐먼트 한 편인 사람도 난 포함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29편의 논문들 가운데서 저자가 한 번이라도 논문 이름에 포함된 저자는 그러니까 44명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인용수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데이터가 적으니까 포함하지 않았어요. 이제 인용수라고 하는 것은 저자의 어떤 그 피인용된 것, 다른 사람이 이 저자를 피인용한 그 숫자가 그러니까 얼마인지 그것의 최소 숫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웹 오브 사이언스 그 해당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러니까 저자가 받은 그렇죠. 저자가 받은 그러니까 소위 말 피인용의 숫자 총 숫자가 몇 개인지를 이제 정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넥스트로 갈게요. 그래서 44명이 다 이제 이거 기준에 충족했다. 그 다음에 44명의 가운데에서 그래서 공저자의 관계들을 이제 구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그 또한 관계의 강도 숫자를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관계 수술하는데 우리는 이제 44명을 다 이제 포함시켜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은 이제 저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박한우가, 그러니까 29편 중에서 그 총 뭐냐, 10개의 그 논문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우팍한도 누구였는데 박한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원래 데이터가 이제 좀, 훼손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데이터에 가가지고 우박한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다시 사실은 하나하나 정제를 해야 돼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데이터 정제 과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런 데이터 정제 과정을 하면 제대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김지은, 주봉, 오정현, 세정파 쭉 나와 있어요. 이승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이제 이름들이 이제 또 한글하고 영어하고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 타이틀에 가가지고 지금 아니 어서 요 부분의 데이터를 좀 이제 정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섞여 있다는 건 애초 데이터가 좀 이렇게 뭐냐 많이 좀 이제 그 지저분하다 그러니까 좀 정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이 정제 과정이 상당히 필요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어서에 한가 다른 영어 이름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한글 이름 되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한글 이름인지 영어 이름인지 이것을 이제 통일시켜야 되겠죠. 통일시켜야 된다. 자, 그래서 다시 보스 뷰어로 가가지고 피니시를 이제 딱 하면 어떻게 나면 네 44명의 그러니까 저자들이 있었고 그들 간에 이제 연결된 사람도 있고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11개의 그러니까 노드들이 있다. 그래서 모든 그 노드들을 그러니까 보여주겠냐?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럴 때면 딱 이제 이렇게 공저자 네트워크가 이제 그려졌어요. 그래서 그 공저자 네트워크의 그 가장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면 이제 박한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관계된 저자 공저자들이 있어요. 조성은, 박지영, 스튜어드 데이비드, 이승우, 세정파, 이재성, 강신형 이것도 이름 이제 데이터를 정제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죠. 비릭스 제이 패트리, 왕정, 이연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클러스터의 색깔들은 뭐냐? 클러스터의 색깔들은 그 서로 다른 그러니까 하이 집단을 얘기해. 그래서 스튜어드 데이비드, 이승우, 세정파기 하나의 하이 집단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빨간색들이 또 하나의 하이 집단을 만들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들이 하나의 하이 집단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어널리시스로 가보세요. 어널리시스. 그렇죠? 그다음 아이템스로 가요. 보면 아이템스에 보면 클러스터 1에는 세 개의 그 노드 아이템이 이제 노드잖아요. 세 개의 노드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클러스터 2에는 에도 세 개의 노드가 있고요. 클러스터 3에도 이제 두 개의 노드가 있어요. 클러스터 4에도 한 개의 그 아이템이 있어요. 그렇죠? 클러스터 5에 또 아이템이 있고 클러스터 6. 그래서 이제 각각의 그러니까 하이 집단에 있는 노드들이 나와 있어요. 그럼 요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하이 어떤 집단의 구조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이제 데이터 그다음 오버레이 여기 요거는 이제 네트워크 비주얼리제이션이에요. 그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오버레이 비주얼리제이션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박한우 돼 있어요. 박한우 돼 있어. 그다음에 이제 또 약간의 그 방법에 틀린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오버레이 비주얼리제이션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보스뷰의 매뉴얼을 함께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버레이 비주얼리제이션에서는 각각의 아이템들이 이제 그들의 점수에 따라서 색깔이 매어져 있고 빨간색은 그러니까 이제 정수값이 0에서 255 있고 그래서 항상 이제 모르면 매뉴얼을 찾아보는 습관을 이제 가져야 돼요. 그 매뉴얼 설명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자, 다시 이제 돌아가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쓰는 게 density visualization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density visualization에서는 그러니까 density가 밀도라는 뜻이잖아요. 밀집도 그 얼마만큼 촘촘하냐를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촘촘하냐 보여주니까 아까 박한우가 아까 전에 가장 중심에 있었으니까 가장 그러니까 촘촘하게 색깔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density color에서 요 가지 옵션을 이제 만들 수 있어요. 옵션들을 이제 또 다른 색깔로 또 여러분들이 만들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색깔들을 이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요런 형태로 이제 시각화를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이제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이제 정보가 이제 뭐냐면 이제 이 클러스터들을 이제 일일이 이제 여기 여러분들 이제 카피하기 해서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어널리시스로 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어드밴스드 패러미터스 가까이 여기 보면 이제 레이아웃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메서드로 하면 아까 어소시에이션 스트렝스로 했는데 예컨대 인명 그 린로그 모듈러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이제 자기들의 또 뭐 방법들의 프랙셔네이션 해서 조금씩 바꾸는데 이게 이제 미리 바꾸지 않고 여기서 바꾸는 것은 이제 활성화가 잘 이제 바로바로 적용이 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처음에 이제 옵션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바꿀 때는 잘 안 되는 바로바로 눈에 안 띄는 그런 이제 이게 이제 실행이 내 말은 그러니까 클릭했을 때 실행이 잘 안 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디로 가냐면 파일에 가가지고 파일을 세이브하는 거 이제 참이 그림을 이제 스크린샷 하는 것은 스크린샷을 눌러가지고 세이브하면 그때 세이브하면 지금 있는 이 그림을 이제 파일을 저장할 수 있어요. PNG로도 저장을 할 수도 있고 뭐 GIF로도 저장할 수 있고 PDF로도 저장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세이브로 갈까요? 세이브로 가면 여기 이제 보스뷰어 맵 파일, 그 다음에 네트워크 파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파일을 저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장하려고 하는 위치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맵 파일이잖아요. 맵이라고 이제 적었어. 그다음 네트워크 파일은 이제 저장하는 그러니까 네트워크 파일이라고 이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죠? 그다음 오케이를 눌러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저장해놓은 이제 옵션에 가는 거예요. 자기가 저장해놓은 옵션에. 그러니까 앞서 나는 이제 아 그러니까 내가 저장해놓은 이제 옵션에 외부 보스 뷰 실습에 이제 가면 그러니까 그래서 맵 파일 보려면 txt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 좀 보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txt로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나오니까 id 나오고 레이블 나오고 xy축 클러스터 웨이트 링크 웨이트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파일도 열면 이게 txt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보기가 힘들어요. 그럼 나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엑셀로 열기를 이제 좀 권장을 합니다. 엑셀로 열기를. 자, 엑셀 어떻게 열까요? 자, 엑셀 파일을 이제 일단 가서
자, 이건 다 이제 닫을게요. 다 닫고, 이제 다시 이제 엑셀을 이제 엽니다. 엑셀이 이제 없는 사람들은 구글에서도 이제 그 엑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엑셀에 갑니다. 엑셀에 가요. 이제 그 엑셀에 이제 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파일에 가가지고 해볼게요. 파일에 갑니다. 파일에 가서 자 열기로 갈게요. 열기로 가면 이제 찾아보기 그렇죠. 찾아보기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이제 그 파일로 다시 가야 되는 거죠. 자, 텍스트 파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텍스트 파일을 열고요. 그 다음에 맵 파일을 열면 자, 맵 파일을 엽니다. 맵 파일은 이제 엑셀에서 텍스트 파일 여는 거. 여기에서 이제 구분 기호로 분리되면 되어 있잖아요. 구분 기호 분리되면 다음 해요. 그 다음에 탭으로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다음. 그렇죠? 그 다음에 마침하면 앞서 그러니까 텍스트 에디터, 노트패드 같은 텍스트 에디터에서 보기 힘든 거를 이제 이렇게 한눈에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XY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저자는 클러스터 3에 3 클러스터 3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 저자는 클러스 1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저자의 그러니까 링크 다시 말해서 우리 흔히들 이제 디그리 센트럴리티를 얘기하는 거죠. 디그리 센트럴리티가 2다라는 거죠. 이 저자는. 그 다음에 이 저자가 가지고 포함되는 논문의 수는 1이다라는 거죠. 논문의 수는 1이다. 그럼 이 저자가 그러니까 포함된 논문이 그러니까 퍼블리케이션 평균은 언제 이제 퍼블리케이션이 많이 됐느냐 출판이 됐느냐 2009년도에 출판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 토탈 링크 스트렝스는 뭐냐라면 이 저자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디그리 센트럴리티를 소위 말해서 바이너리로 이제 계산했는 거고 이거는 소위 밸류드 매트릭스로 계산을 했는 거거든요. 또 이제 이거를 설명하려면 이제 바이너리 매트릭스하고 또 밸류드 매트릭스로 이제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이제 당장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은 이제 밸류드 매트릭스로 이제 계산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탈 링크 스트렝스가 이제 나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제 또 하나 또 파일이 있었잖아요. 또 하나 파일이 뭐냐면은 자 뭐가 열어볼까요? 또 하나 파일 네트워크 파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찾아보기 그렇죠? 자 구분 기호로 분리됨이 있어요. 다음 갈까요? 그 다음 탭 되어 있잖아요. 다음 갈까요? 그 다음에 더 일반 해가지고 마침하면 이제 네트워크. 그럼 네트워크 보세요.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엣지 리스트 형태로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아이템하고 26번 아이템 사이 두 명이 같이 공유했는 것이 이제 논문이 한 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제 보면 여기 보면 2번 비릭스 제이 패트릭하고 그러니까 26번 박한우하고 같이 했는 논문의 개수가 한 개다라는 거죠. 그 다음 2번 비릭스 제이 패트릭하고 그 다음에 40번 왕정이네요. 40번 왕정하고 같이 했는 논문의 개수가 그러니까 한 개다라는 거죠. 40번 왕정하고 했는 게 한 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번은 뭡니까? 링크 보세요. 두 개잖아. 다시 말해서 디그리 센트럴리티가 2예요. 왜냐면 두 편의 논문을 이렇게 지금 했는 거잖아. 2번은. 그 다음에 40번은 보세요. 40번은 왕정은 지금 디그리 센트럴리티가 얼마냐면은 그러니까 웨이트 링크가 2예요. 그러니까 40번은 보세요. 여기 2번하고 한 편에 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쭉 가볼까요? 26번하고도 한 편을 썼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두 편을 썼잖아. 그러니까 40번도 이제 2가 되는 거죠. 2가 되는 거죠. 2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이해한.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디그리 센트럴리티를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넣은 거죠. 자, 그래서 이 네트워크 파일이 이와 같이 또 같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의 디그리 센트럴리티로 이제 계산했는 것이 이제 웨이트 링크고
이제 토탈 링크 스트렝스는 다른 사람 이 다 똑같잖아요. 지금 다 똑같은데 박한우만 어떻게 보면 링크가 뭐 10이고 토탈 링크 스트렝스는 그러니까 11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박한우가 몇 번이냐? 26번이에요. 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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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번. 근데 왜 26번하고 28번이 벌써 26번은 박한우였고 28번은 누구였어요? 세정팍이야. 그래서 박한우하고 그다음 이 박세정이 같이 쓴 논문, 그러니까 두 명이 공저한 논문의 개수는 총 몇 개다? 두 개라는 거예요. 두 개, 두 개라는 거예요. 총 논문의 개수는 두 개. 그런데 그렇죠? 바이너리하게 계산한다면 바이너리, 그러니까 두 번의 밥을 먹었던, 세 번의 밥을 먹었던, 한 번의 밥 먹은 것으로 계산한다라는 것이 이제 바이너리하게 계산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26번하고 28번은 그냥 논문을 두 편을 썼지만은 그냥 한 번, 밥을 논문을 한번 같이 썼던 적이 있다라고 계산하니까 여기 뭡니까? 바이너리 계산하는 게 10인 거야, 10. 그래서 여기 10이 된 거야. 그러나 바이너리가 아니라 연수음 두 번 계산했는 그 숫자를 그대로 넣었으니까 토탈 링크 스트렝스 하면 11이 되는 거죠. 11. 그러니까 여기 박한호는 11. 그래서 요 2의 값을 한 번으로, 그러니까 논문을 26번하고 28번하고 논문을 같이 쓴 적이 두 번이 있는데 두 편을 같이 썼죠. 그런데 그냥 논문 같이 썼다만으로 친다는 거죠. 썼느냐 안 썼느냐 그게 바이너리잖아. 밥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바이너리란 말이죠. 논문을 같이 썼다 그것만 계산하면 박한우가 이제 10이 되는 거고 26만 원 논문을 두 편이나 썼다라고 해서 그거에 다 카운트하면 11이 되는 거죠. 이까지 계산을 해서 그게 이제 밸류드 매트릭스, 바이너리 매트릭스와 밸류드 매트릭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클러스터의 정보들까지 엑셀에서 이렇게 불러와서 이제 분석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제 배웠으면 이제 거의 이제 그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와서 이렇게 보스 비어까지 한 사이언토메트리스 분석의 초급을 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축하합니다.